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나에게 맞는 고교 선택입니다. 우리 학생한테 맞는 고등학교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이하고 그런 대화들을 충분히 나눠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 1학년 처음 입학할 때만 해도 외고도 보내고 싶으셨고 과학고도 웬만하면 좀 이과면에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셨죠. 그 전에 초등학교 보냈을 때는 어떠셨어요? 하버드도 보낼 수 있나? 뭐 이런 생각 하셨죠, 솔직히. 근데 지금은 이제 중3이고 바로 이제 몇 개월 뒤면 원서를 또 쓰셔야 되는데 당연히 뭐 제일 고민이 되시는 부분이 자사고 그리고 일반고, 특목고 이렇게 아마 종류별로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과학고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같이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별 대입 전략을 좀 보시도록 할게요. 우리 학생이 지금 이제 몇 개월 뒤에 원서를 써서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에는 이제 아이가 벌써 고등학생이 됐겠네요. 그리고 중간고사도 치르고 기말고사도 치른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특목고나 자사고를 갈 때에 그 학생이 이제 대학교 입시 치를 때 어떤 전형으로 갈지 나중에 결정할 때 이러시면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인터뷰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3에서 이어지는 고1의 시나리오가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특목고나 자사고에 입학을 했다 그러면 가장 필수적인 부분은 뭘까요? 수시 전형에서 논술 전형입니다. 자, 그리고 정시를 또 끝까지 포기할 수가 없는 그런 필수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는 일반고에 비해서 내신 따기가 좀 어렵죠. 아무래도 똑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 학생들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수능을 조금 잘 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좀 있어요. 입학할 때부터. 따라서 이 학생들이 내가 이러저러한데 내 성적이 이렇고 다 파악이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자사고를 간다 그러면 오케이, 나 논술 준비해야 돼. 그리고 정시 끝까지 해야지. 이런 전략. 따라서 그 밑에 중간고사를 어떻게 보고 6월 모평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이런 전략들이 좀 세워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정도 되면 수능에 집중하는 과목 2과목을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는 고2 간담회가 고등부에 있는데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이제 때가 왔어요. 저 방금도 고객 전화하고 왔는데 어머님 이제 우리 아이하고 2과목 수능 과목에서 선택할 때가 왔습니다. 그런 얘기하니까 한숨을 푹 쉬시고 얘기를 좀 나누셨는데요. 왜냐하면 계속 얘기를 드렸거든요. 고2 여름방학 전에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수능에서 어느 과목을 최저로 우리가 맞출 거냐, 탐구가 포함될 수도 있고 주력 과목이 뭐냐, 만약에 영어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럼 뭐 영어보다는 수학에 좀 놀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자, 그리고 논술 준비를 이제 해야죠. 논술 준비는 아시겠지만 이제 사실 하루아침에 되는 부분이 좀 아니잖아요. 뭐 기출문제만 됐다 푼다고 해서 이게 높은 논술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티가 나지 않지만 장기간 동안 준비를 시켜야 되고 그런 어떤 단계별, 기출문제 풀기 전에 단계별의 어떤 논술 과정들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학별 전략을 세워야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이 학생이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이제 여실히 나와 있죠. 뭐 혁명이나 무슨 뭐 굉장히 뒤집어지는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 2학년 1학기까지 나온 성적을 가지고 어느 건의 대학에 무슨 전형으로 갈지를 이제 결정하고 들어간다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략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가 뭐 대성고를 가거나 이대보거나 이화여고를 간다고 한다면요. 외고를 가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냥 예일이나 충암이나 이렇게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를 보냈다라고 하시면은 꼭 생각하셔야 될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수시 전형입니다. 과거에는 이 전형을 입학사정관 제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었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이름이 바뀌었고요.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은 두 가지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내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학교 내신이. 그래서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고등학교 일반고에서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좋고요. 1.8에서 2.3등급 정도, 2.5등급 정도 안에 들면은 이 전형으로 쓸만합니다. 내신이 일단 돼야 되고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뭐냐면 내신만 보는 전형이에요. 내신만. 그러니까 내신만 봐서 학생부 교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럼 내신이 진짜 장난 아니게 좋은 거죠. 1.5% 이렇게 들어가는 전형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비슷한 이름이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뭔가요? 이거는 이제 비교과를 엄청 챙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컨셉이 조금 바뀌었죠? 그러니까 외부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뭐
교외 활동 같은 것들을 많이 지향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단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학교장이 인정하는 교외 활동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교외 수상실적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뭔가 전략이 그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내신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2등급 정도는 완전 사수하는 것을 목표로 걸고 목숨 걸고 내신 사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비교과 준비, 우리 학교 일정에 맞는 비교과 준비를 착실하게 학기별로 진행을 하고 생기부 관리가 이제 확실하게 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뭔가요? 비교과 막 챙겼고요. 내신도 열심히 땄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입시 치를 때는 자기소개서를 써야 돼요.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엄청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특강 이래갖고 막 150만원짜리 막 지금도 하고 있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만 끝이 아니라 그 자기소개서, 생기부, 내신을 서류로 내고 면접을 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 솔직히 현실적으로 우리 서부학군에 있는 학생들이 노릴 만한 전형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외부 특목고 가는 애들이 상대적으로 숫자가 되게 많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일단은 우선순위라는 말씀이 있죠. 우선순위. 그리고 특목고나 자사고로 간다고 해서 사실은 학생부 종합이 전혀 불가능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부분 정말 그 자사고나 특목고에서 잘하는 아이들은요 다 준비해요. 논술도 준비하고 학생부 종합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일반고에서도 사실 잘하는 학생들, 그래서 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학생들은 논술이 일단 우선순위인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극단적으로 이게 중요하고 저건 안 중요해가 아니라 일단 일반적인 평균적인 우선순위를 말씀을 드린다고 보시면 맞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전략이 조금 약간 가닥이 좀 보이시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논술 전형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특목고나 자사고를 가면 우선순위에 논술 전형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논술 전형으로 가면 내신이 안 중요하냐? 이제 여기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십니다. 근데 근거가 있고 정확하게 우리 대학에서 모집 요강으로 내는 그 전형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지, 누구네 집 아들이 내신이 안 좋아한다 어딜 갔다더라, 그런 거는 성급한 일반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류죠. 자, 그래서 일단 숙대, 동대, 건대 정도를 딱 중간에 획을 긋고 기준 삼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위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은 내신의 영향력이 적습니다. 근데 단순하죠. 늘 말씀드리지만 그 위에 있는 대학이 어딜까요? 서영고, 서성한이, 중경외, 시까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 동건, 홍숙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제는 잘해야 돼요. 옛날하고 또 다르죠. 옛날에 스카이하고 지금 스카이하고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가기가 너무 어려워졌고, 옛날에는 뭐 대성고에서 숭실고에서 뭐 100명씩 뭐 보냈다 이런 얘기 자꾸 전설처럼 하시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학교는 전혀 존재하지 않죠. 100명씩 어떻게 스카이를 가나요? 자, 아무튼 이 위에 있는 대학을 가는데 논술 전형으로 간다 그러면 내신의 실질 반영 비율이라는 것이 상당히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서류상에 나와 있는 내용은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실질적인 반영 비율, 기본 점수를 주고 들어가기 때문인데, 이유가 뭘까요? 네, 자사고 특목고 애들 많이 뽑고 싶잖아요. 우수한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 많이 뽑기 위해서 상위권 대학은 이렇고, 다만 예외가 이제 서울대와 이대죠. 내신을 엄청 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가려면 기타 과목까지 다 내신 챙겨야 되고요. 그렇죠? 이대도 굉장히 내신을 또 많이 보는 학교, 두 학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학교들은 거의 다 내신의 실질 반영 비율 때문에 논술 전형 지원 시 내신의 비중이 적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그런데 똑같은 논술 전형인데 이 숙대, 동대, 건대를 밑으로 하는 대학들은 내신의 영향력이 많습니다. 논술 전형으로 간다 할지라도. 자, 지금은 아이들이 중3이니까 당연히 이 위에가 훨씬 관심이 많으시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어떤가요? 아이들 저렇게 많이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라고 보시면 맞고, 그렇다면 내신이 어찌됐건 중요한 그런 입시제도로 바뀌게 되는 거죠. 저희가 2, 3년 전에 간다고 할 때만 해도 수능이었어요. 최저등급 맞춰야 돼, 이거였어요. 근데 바뀌었어요. 정부가 바뀌니까 입시 요강이 바뀌게 되고, 미리 노티스도 또 했었던 부분이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숙대, 동대, 건대는 다 똑같냐? 이제 그 대학에서도요, 자기네 컨셉이 있습니다. 모집 요강이. 그러니까 대학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아, 이 대학은 자사고 애들을 많이 뽑고 싶어 하는구나. 아, 이 대학은 일반고 애들 중에 착실한 애들을 뽑고자 이렇게 틈새 시장을 좀 노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동국대 같은 경우는 내신이 상당히 많이 나고, 그렇죠? 이런 것들, 논술 전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논술 전형은 그렇다는 말씀드렸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일반계 고등학교를 지원할 시에 우선순위 1순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 주 월요일 간담회 때문에 이제 학부모님들 몇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인근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내신 제일 따기 쉬운 학교가 어딘지 아세요? 여학생들은 어딜까요? 예일. 남학생들은 충남. 쪽수가 일단 많잖아요. 그럼 시험이 비교적 안 내줍니다. 비교적 시험 자체가 조금 단순하다고 볼 수 있어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렇다고 뭐 쉽고 만만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충남도 제가 맡고 있고 예일도 1, 2학은 제가 다 맡고 있는데 충남은 정말 너무 쉬워요. 시험 보기가 너무 시험 범위 자체가 너무 단순하고 그래서 이렇게 내신을 사실 자사고 갔으면 정말 속된말로 작살날 아이인데 막 6등급, 8등급 이렇게도 받을 수 있는 학생인데 충남을 던져놨더니 그래도 2, 3등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내신을 따겠다는데 목적이 없이 딴 거죠. 비교과가 하나도 없어요. 생기부가 하얘요. 그럼 걔는 어떻게 되느냐? 갈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생기부의 기재사항 내용에 따라서 대학의 레벨이 2단계 정도가 다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예시들이 이제 바로 그런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글씨가 작으셔서 좀 안 보이시겠고 서류를 지금 갖고 계시는 유인물 보시면 될 텐데 오른쪽에는요 명지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말씀은 어떤가요? 내신만 보고 학생들을 뽑는 전형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가 1.58 등급이니까 진짜 잘하는 등급이에요. 1.58이 쉽나요? 진짜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일반 학생부 전형으로 가서 구호문과에 이 정도면 합격이 되는 선이라고 데이터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1.58 등급. 근데 이 친구가 여기 왼쪽을 보시면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은 뭐죠? 비교과 플러스 내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은 얘보다 좀 더 낮아요. 2.0 등급 정도. 2등급인데 얘는 이제 생기부도 관리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면접이나 자기소개서를 준비를 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바로 똑같은 국문과에 합격을 한 예시가 되는 거죠. 명지대랑 중대는 다르죠. 레벨이 2단계 정도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 똑같은 내신인데 준비를 했고 안 했고가 얼굴 2개를 갈아치우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제가 답답한 거는 어머님들이 자꾸 아이들 탓을 하는데 애들이 잘 알까요? 정말 애들이 모르지 않나요? 처음 경험하는 건데 누군가는 미리 챙겨서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고 입학 전부터 벌써 진로 석사 어떻게 할지 다 정하고요. 고등학교 입학 전이니까 중3 2학기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트로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3에서 고1까지 연계되는 프로젝트가 지금 난리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은 이미 정해져 있고 많은 데이터 실제 상황들에서 많이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바뀌지 않는 내용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일단 지금 차례대로 제가 보여드렸던 게 뭐죠? 논술을 보여드렸죠. 논술에서 내신이 중요한 상위권 대학, 중요하지 않은 상위권 대학들이 있고 동대건대, 숙대 정도의 어떤 차이가 좀 있고 그 밑에 대학들은 비교적 내신의 비중이 상당히 많다. 논술 전형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두 번째가 학생부 교과와 종합에 대한 비교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애들이 이제 수능을 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논술만 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최저 등급이라는 기준을 줍니다. 그래서 2개 등급이, 2개 과목이 언어, 수학, 외국어, 탐구까지 언수, 외탐 4과목 중에 예를 들어서 합이 5, 그러니까 뭐 탐구에서 2등급이면 영어에서 3등급, 그러면 합이 5잖아요. 그래서 어느 과목이든 좋으니 2과목이 합이 5, 2과목이 합이 3 이런 조건을 내걸어요. 예전에는 뭐 111 이거는 스카이 얘기고요. 2등급 2개, 이것도 진짜 15개 이상의 대학들이고 약간 기준이 조금 완화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합의 5, 합의 4 이런 기준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게 쉽냐고요. 이거를 우리 어머님들이 굉장히 그 첫째 자녀가 만약에 고등학생을 졸업을 했거나 고2, 고3을 재학 중인 학생들 어머님들은 제 말씀이 굉장히 와닿으실 수 있어요. 특히 고3인 학생들, 지금 이 시점.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해마다 일단은 재수생이 있잖아요. 재수생이. 그렇죠? 해마다 우리 대입을 치르는 학생들 한 65만 명 정도예요. 그 중에 고등학교 3학년을 이제 졸업을 하기 전에 치르는 재원생들 같은 경우는 한 50만 명. 그리고 나머지가 15만 명입니다. 50만 명 중에서도 1등급짜리도 있고 9등급짜리도 있겠죠. 그리고 재수생 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조금 공부를 중학교 때 잘했고 뭐 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도 제가 느낀 게 1학년 3, 6, 9, 11월 모평이 굉장히 쉬워요. 특히 영어과목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 좀 했다는 녀석들은 2등급, 1등급 나와요. 그렇게 많이 노력을 안 해도. 그런데 2학년 달 올라가서 3월까지도 그게 유지가 좀 돼요. 그런데 6월 달 모평이 갑자기 확 어려워져서 이번에 1등급 컷이 88점이었어요.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보통은 한 93점, 4점 이런 게 일반적인 거고 이번 고3에 치르는 수능은 굉장히 쉬울 걸로 예측이 돼서 지난 6월 모평의 등급 컷이 97이었어요. 고3은 약간 이런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아무튼 등급이 고2 6월에 약간 떨어져요. 그럼 애가 이러죠. 이상하다? 실수했나봐. 이래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여쭤보면 그동안 1, 2등급이 1학년 때 나왔으니까 등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은 절대 3등급이라는 얘기 안 하세요. 6월달에 분명히 받아놓고 자 이러다가 조금 이제 깜짝이야 나 이제 큰일 날까봐 안 되겠어. 그래서 열심히 또 하죠. 그럼 2등급도 또 잠깐씩 얼굴 보여주고 이렇게 2학년을 맞춰요. 그리고 이제 고3이 돼서 공부를 와서 3월달까지도 이제 2등급, 3등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6월달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재수생들이 들어오죠. 성적표 안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자기하고 동학년인 전국에 있는 아이들의 성적표가 전국 순위가 나오고 등급 처리가 되니까 거기서 이제 등급이 매겨졌는데 재수생들이 뭐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졸업생이 해마다 16만 5천 명이 있는데 이 중에 2만 명은 어떤 애들이냐면 이갈고 들어간 재수생들 있잖아요. 서영고 떨어져가지고 이제 수능만 하는 애들이잖아요. 내신도 없고 학사 일정도 없고 눈 뜨면 재종만 가서 수능 공부하고 논술 공부하고 그러니까 논술 전형은 거의 대부분이 재수생 싹쓸이를 한다고 보시는 게 맞고 정말 좋은 대학들은 왜냐면 얘네하고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 학생 같은 경우는 고3 6월이 되면은 반드시 3등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혼자서 되게 억울해하는 거예요. 나 1학년 때 2학년 때까지 잘 나왔는데 2등급이었는데 갑자기 3등급으로 졸업을 하네? 왜 없겠어요? 되게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미리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얘기를 아이들한테 많이 또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국어, 영어, 수학의 1등급 학생들을 다 분석을 해보니 수능이 끝나고 나서 고3 학생들 재학생 중에 62%고 졸업생이 37%나 이거죠. 그래서 다 때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2등급 이상도 그렇고 1등급 이상도 그렇고 41% 이상 정도가 재수생들이 차지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간과를 하시면 안 되는 게 1학년 딱 올려보내서 2등급 2개 나왔다고 해서 이걸 안심할 내용도 아니고요. 난이도도 계속 올라가고 재수생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수능에서 이 최저를 맞춘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끝까지 이걸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3등급 2개, 2등급 2개 이렇게 맞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차례대로 논술, 그리고 학생부 종합, 그리고 수능까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정말 다 뭐 하나 쉬운 게 없네요. 그쵸? 쉬운 게 없고 또 하나 공통점은 쉽지 않고 복잡하다고 해서 우리가 외면하시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가 다. 모르겠어요. 얘가 할 탓이지. 애가 공부를 잘해야지. 이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 사례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은요. 그 두 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중학교 아이들 이제 기말 거의 다 끝나셨죠? 명지중학교 빼고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중학교 내신이 이렇게 여쭤보면은 그래도 좀 열심히 했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 뭐 한 개만 틀어도 굉장히 막 못한다고 그러고 막 가만히 있는 게 정상이고 어지간합니다. 웬만하면 특별한 케이스 아니에요. 근데 한 중학교에서 내신 2등급이에요, 전체적으로. 잘하는 아이 아닌가요? 2등급이면은. 어디 가서 엄마 얼굴에 이렇게 먹칠할 상황은 아니에요. 2등급이라 그러면. 근데 얘가 이제 고등학교를 일반계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예일이나 아까 말씀드린 충합을 갖다 치고 그럼 이 아이가 내신 분석을 일반적으로 평균으로 한번 때려보니까 1학년 1학기에 국어, 수학, 영어가 이제 단위수가 4단이죠. 그 말은 뭐냐면 일주일에 4번 들었어요. 국어가. 아시죠 이거?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또 그런 게 여기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내신을 이 1학년 애들하고 좀 치러보니까 너무 애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은미책 기가를 막 끝까지 하려고 그러고 내일 영어랑 기술 시험 본다면서 기술을 외워야 되니까 영어를 빨리 보내달라고 하면서 야, 너 서울대 갈 거야? 왜 그래? 그래도 전체 다 평균 때려서 전교 등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 너가 눈만 뜨면 예의라고 가지고 맨날 예의를 이렇게 보고 있고 선생님 만나고 그러니까 너 거기가 다인 것 같지만 실제로 네가 고3이 돼서 원서 쓸 때는 아주 기술과정 점수 기재 난이 없어야
너한테는 그냥 너가 못 가면 국어, 영어, 수학이랑 탐구 과목이야. 국어, 영어, 수학이 3, 4등급 나오는데 기가 1등급 나오는데 그게 그냥 1단위짜리인데 2단위짜리인데 그거 안 본다니까 또 얘기를 안 해요. 실감을 못해. 고3 때까지도 학부모님들도 긴가민가 싶고 또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으시는 거예요. 많이 들으신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아무튼 얘가 주요 과목에서 국어, 수학, 영어가 4단인데 3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나왔어요.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는 보니까 국어를 좀 못하는 아이죠. 수학도 1등급 나오고 영어도 2등급 나오고 탐구도 1.5등급. 되게 잘 보나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1학기 때 얘가 보여준 성적의 등급은 1.96등급이니까 아주 나이스. 그렇죠? 잘했죠? 그런데 반면 얘는 이렇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르는 와중에 3월 모평, 6월 모평을 봤어요. 근데 그 성적을 보면 이런 아이들이 보면 국어 아까 못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수능에서 막 5등급 찍는 거예요. 9등급 중에. 수학은 잘해요. 2등급, 3등급. 그리고 고2, 3월이 됐더니 여기서도 뭐 4등급, 3등급, 3등급 이렇게 때려서 결과적으로는 평균적으로 한 3.3등급 정도의 등급을 받고 있는 학생입니다. 어때요? 내신은 좋은데 수능이 약하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이 이래요. 대부분이 이렇고 정말 특별히 모든 걸 잘하는 애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쵸? 그리고 아이 성향 아시잖아요. 성실하면 내신을 잘 보는 거고 좀 융통성이나 응용력이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아주 긴 집중력이 또 요하는 시험 아니겠습니까? 하루 종일 시험 보는 거고 이런 시험에는 굉장히 또 취약한 아이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아이들이 일반계 고를 갔을 경우에는 아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우선 전 1순위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렇죠? 내신은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2등급을 사수해야 되고 그렇죠? 자 그러면 똑같은 중학교 내신이 2등급인 학생이에요. 얘가 자율학사립고를 갔습니다. 이대국어나 이화여고나 대성을 갔어요. 자 그럼 이 학생은 내신이 당연히 아까 예일이나 충암경고보다 떨어지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6, 4, 5, 3 막 멘붕이 올 것 같고 막 난리가 나고 지금 아까 성적표 확인해봤더니 이대고 갔더니 50점 나왔더라고요. 내신이 어떤 학생이. 그 어머님은 지금 중간고사 한번 딱 치르시더니 전학 갈 걸 고려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찬성이에요. 거기 왜 들러리를 쓰고 있어요? 5등급, 6등급 나오는데 점수는. 돈은 돈대로 들고 수혜는 수혜대로 못 받고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학생은 지금 내신이 4.36등급인데 대부분이 이래요. 언니. 중학교 때 한 2등급 나온 애가 고등학교 때 정신 차리겠지가 아니에요.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애가 막 열심히 공부한다고 오를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내신이라는 게. 일반계고에서도 뭐 5등급이냐가 2등급이 됐다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0%인데 자사고는 넘사벽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진짜 잘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뭐 특목고, 외고 이런 거 뭐 지방 갈 애들이 그냥 집이랑 가까운 자사고가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뭐 이걸 이겨먹는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 자연스럽게 아둥바둥 하는데도 4.36등급이면 정말 잘하는 애예요. 얘들 대부분. 저희 고등부에도 그런 애들 많이 있어요. 중학교 때 이제 1, 2등급 받았던 애들이 이런 정도. 그러나 이 학생은 자사고를 선택할 정도였으면 사실 공부에 대한 어떤 이해력이나 공부라는 것을 좀 할 수 있는 공부력 같은 게 좀 있었던 아이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애가 어리버리하고 막 시험에 대해서도 이렇게 뭔가 플래너도 못 세우고 하나도 엄마가 다 시키는 대로 했던 애를 어떻게 자사고를 보냈겠어요? 다 뭔가 뜻이 있으시니까 보내신 건데 그 아이 같은 경우는 보통 내신보다는 수능이 좀 더 잘 나오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수능을 보니까 평균 한 2.1등급 이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나오죠. 그러면 얘는 어떤가요? 괜찮죠? 2, 3등급 정도 유지한다 그러면 얘는 논술 전형에 일단 올빵을 하고 그 다음에 정시까지 봐야 돼요. 정시까지 보려면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모든 과목들을 버리는 과목 없이 가지고 가야만 하는 그런 학생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어떤 케이스들이 분명히 약간 노말 평균적인 어떤 데이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고등학교 정하셨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안 정하신 학부모님들도 많이 있으시고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정해야지 맞는가 주변에 먼저 보내신 학부모님 얘기만 다 들으실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학부모님이 어머님 자녀를 정확하게 안다고 할 수 없죠. 정확하게. 자, 따라서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를 보고서 판단을 하시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중학교 내신을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관심 과목이 얘가 뭔지 이공계 쪽인지 아니면 문과 쪽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고요. 또 성실한지. 내신은 일단 성실성에 대한 어떤 비주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시고
자, 그리고 반드시 중요합니다. 수능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 학생이 유형학습, 그러니까 듣기, 문법, 독해, 단어, 실전 연습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진행을 하면서 객관적인 자료를 딱 게레이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수학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그렇습니다. 이거를 충분히 아실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중3학부모님들이신데 저희 학원 6월 커리큘럼부터 모든 중3 애들 탑반을 제외하고 그냥 수능으로 교재 바뀐 거 보셨죠? 그래서 교재 앞에다 수능이라고 써있고 그 중에는 지금 현재 고등부에서 쓰고 있는 교재들도 겹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부엉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인근의 뭐 예일이나 아니면 숭실의 보충 교재이기도 하고요. 모의고사 교재.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내신은 2등급 이상이지만 애가 모의고사를 딱 봤더니 막 우수수수 틀리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애가 불성실하게 봤든 뭐 자면서 봤든 어찌됐건 6회 이상 보는데 계속 그랬다면 그게 실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중3학생들은 지금 수능 모의고사를 치르고 앞으로 한 6회 이상의 데이터를 여러 어머님들이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데이터를 좀 보시기 편하게 안내를 또 다시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일단 학생 성향입니다. 아까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말씀을 드릴 때 면접도 봐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고 생기부에 들어가려면 뭔가 활동도 좀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얘가 너무 샤이해요. 누구 앞에서 막 얘기를 하는 걸 막 너무너무 막 내가 울렁증이 있고 막 이렇다 그러면은 학생부 종합이 중요해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만 밀 수도 없는 게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지금 현재 예일여고 3학년에 재학 중인 저희 재원생 중에 하나는 내신이 1.3등급 정도 돼요. 잘하죠. 근데 얘 성향이 딱 제가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누구 앞에 면접을 한다거나 알고 보면 되게 웃기고 위트도 있고 되게 괜찮은 아이인데 그 알게 되기까지는 우리 면접관이 배려를 안 해주니까 당연히 보는 면접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그래서 얘는 아예 그냥 틀어버렸어요. 일반고지만 너 논술로 가자. 그래서 비교과는 뭐 더 이상 힘쓰고 애쓰지 말자. 어차피 그게 아니니까 얘 성향상. 그래서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형적인지 내성적인지 친구한테 좀 휩쓸리는 스타일인지 그리고 이성 친구를 좀 밝히나? 이런 것들도 좀 보실 필요가 당연히 있으시죠. 지금 중3까지 오시는 동안 험난한 시간들을 많이 거치셨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시는데 대입의 방향성을 이제 생각하시고 정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로 보낼 건지 아니면 학생부 교과, 비교과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사실 또 굉장히 그 자사고나 외고를 가면 뭐 등록금이 상당합니다. 그 정도의 어떤 개런티를 또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이건 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 때문에 또 이제 자사고 폐지 얘기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면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누구 얘기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전문가의 상담이라든가 지금 이렇게 간단히 오신 것도 결정의 한 요인과 어떤 포인트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입 고입 이 학습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1단계 학습 전략들. 자, 두 번째는요. 성적 분석 학습 전략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아까 6회분 이상의 모의고사를 아이들 수능 모의고사를 치러서 그 데이터를 저희가 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지금 보시는 저 촌스러운 성적표 색깔이 막 있는데 실제 수능 모의고사는 흑백이지 칼라는 아닙니다. 아, 칼라군요. 이렇게 테두리는 빨간 색깔로 나와요. 실제 모의고사 이제 성적표를 받아보시는데 색깔은 다 검정이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색깔을 칠했냐면 많이 아마 보셔서 위주학원 보내시는 학부모님들이 아실 텐데요. 이렇게 영역마다 문법, 그리고 파악, 문법 어휘, 세부사항, 빈칸 수론, 복합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난이도가 좀 높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보셨던 것보다 색깔이 좀 많이 정돈되어 있다고 보실 텐데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문항수가 변형이 되면서 문제의 위치들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업데이트된 성적표의 색깔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듣기는 죄다 다 파란색이죠. 그러니까 듣기는 뭐죠? 죄다 다 좀 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표를 받아보셨는데 듣기에서 좀 약간 X 표시가 많더라. 여기가 이제 정오 표시가 있으니까 이렇게 다 맞은 애도 있지만 이렇게 틀린 거는 X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듣기에서 애가 많이 틀린다는 거는 한 3개, 4개 이상 틀리는 거를 말씀을 드리죠. 얘는 그것 때문에 등급이 하나 까진 거예요. 2등급 받을 수 있는데 3등급인 거고 3등급 받을 수 있는데 4등급인 거고 듣기 부분을 일단 잡아버리면 반대로 등급이 하나 업되겠죠. 자, 듣기를 어떻게 잡죠? 학원 특강을 보내실 건가요? 저희는 그런 특강을 하지 않거든요. 듣기는 끝까지 가져가야 될 콘텐츠고 일주일에 정색하고 2번 정도만 들으면 돼요, 사실은. 어차피 학원에 와서도 진행을 하니까.
그래서 숙제와 또 성실성 반복 작업이 중요한 거지 이걸 무슨 수를 쓴다 이런 거보다는 좀 끈질기게 가져가시고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뭐 다음 방학에 듣기 특강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17문항밖에 되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돈 들여서 특강까지 들을 내용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빈칸 추론이 제일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진짜. 그 내용 자체도 어렵고 추론이라는 거는 이제 근거를 가지고 추론을 하는 건데 근거 찾는 것도 내용 자체가 메커니즘이 좀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막 성인들 대상으로 할 그런 소재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만한 내용인데 실제로 수능에서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나중에 이런 성적표들의 분석이 필요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드릴 성적표 폼이에요 이게. 자, 아직 애들이 많이 안 봤어요 모의고사를. 그래서 이제 중3 교재가 꽂혀 있고 저희가 실전 모의고사를 계속 중3 아이들 따로 관리를 할 거니까 이 2학기에 그래서 바로 성적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정도를 본다 이거죠. 그래서 점이 찍어지면 뭐 이렇게 말려내게 막 78점 이렇게 받는 아이들이 또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오르는 게 우선도 있을 거고 약간 주춤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아이가 보시면 이제 가상의 학생이에요. 홍재진 선생님이든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얘가 중학교 내신 성적을 이제 국영수 사회과학을 저희한테 생기분을 내주시면은 이렇게 다 분석을 해서 드릴 거예요. 한눈에 보실 수 있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아이의 어떤 내신 성향에 대한 파악이 좀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같이 공감을 좀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수능 모의고사 1회부터 6회까지의 이 아이가 듣기가 몇 점이고 독해가 몇 점인지에 대한 분석 이런 내용들. 그럼 이 한 장의 페이퍼를 통해서 이 학생이 중학교 과정 속에서 내신이 어느 정도 등급이며 무슨 과목에 취약하고 또 강한지 성향이 어떤지가 보시게 될 거고 또 객관적인 영어 점수 6회 정도는 데이터 다 나온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다만 애가 뭐 빠져가지고 못 보고 막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까지 다 컨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성실하게 다 치를 수 있게끔 해야겠죠. 학원에서는 또 정색하고 제대로 볼 수 있게끔 분위기를 좀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보실 거예요. 10월 정도에. 계속 데이터 진행하면서 그래서 적어 보시고 결정하셔도 돼요. 그 동안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만약에 자사고다 뭐 이러면은 또 생기부 작성 또 자기소개서 특강 이런 것들도 들으시는 건데 그게 결코 낭비는 아닙니다. 제가 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추 이어서 저희가 이 학생이 이제 코멘트를 쓸 거예요. 성향 내신 성향으로 볼 때 이과보다는 문과 성향입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고등학교 왔는데 애가 수학 점수는 안 나오는데 자꾸 이과에 간다고 과학 점수도 안 나오는데 자꾸 이과 과목이 재밌다고 그러면 가면 안 되지 않아요? 재밌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축구가 너무 재밌어서 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건데 축구를 잘 못하는 거잖아요. 뭘 먹고 살겠다는 거지? 민폐. 남자가 막 그래가 진짜 속 터지는 거 아니겠지? 돈은 들 벌어오는데 막 재밌다고 그거 한다 그러면은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워서 문과 이과를 간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까지 봤던 중학교 3학년 과정의 아이가 보여줬던 데이터가 믿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얘가 이공계통에 관련된 어떤 뭐 다른 일들을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연루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꼭 이과를 가야만 하고 뭐 이렇게 갈등 요인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자, 그리고 내신 성적도 우수한 편이지만 유형별 수능 학습도 우수하고 모의고사 성적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뭐 이런 케이스 이렇게 약간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 6번 정도의 모의고사 끝에 이제 다들 어머님들한테 드릴 거예요. 그때 다시 오셔야 돼요. 그래서